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재명 깜빵 가자 구속 뭐 이런 지금 플랜카드가 법원 앞에 질비합니다. 그 법원 앞에 가면 말이죠, 여러 곳에서 이재명의 어떤 정의 심판에 대한 그런 문구들도 또 그리고 플랜카드도 있고요. 자, 11월 15일과 11월 25일 이재명이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 날 받는 재판, 우이지은 교사 재판, 이거는 거의 실형이 나온다더라, 그러냐라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이 우이지은 교사와 우이징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우이징 교사는 거의 다 실형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미 3년이 구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공직선거법도 사실은 징역형 그리고 실형 그리고 법정 구속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11월 25일 날 있는 우이징 교사는 진짜로 이거는 이재명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이징 교사 재판부에다가 이재명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피고인 진술서라고 하는 것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탄원서를 굉장히 많이 모았다는 것인데, 지금 11월 15일 날 있는 재판, 여기에다가 탄원서를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11월 25일 있는 재판, 여기에 탄원서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탄원서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탄원서가 지금 이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 이 서명한 사람이 뭐 80만 명을 넘어서고 90만 명을 넘어서서 조금 있으면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원서의 서명이 중복 서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사실은 법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 뭐 믿을 수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똥인지 새똥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번 서명을 할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서 한 사람이 말이죠 100개, 1000개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니까 뭐 구글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자동으로 뭐 검색해가지고서 걸러내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거기에 이메일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떤 서명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복 서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미 재판부에 알려지면서 이 탄원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서명이 뭐 100만 명이 됐든 뭐 90만 명이 됐든 이런 어떤 서명이 된 탄원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금 한 측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재명은 왜 이렇게 탄원서를 100만 명을 모은다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공직선거법도 공직선거법이지만 이재명은 바로 우이징 교사가 너무나 신경 쓰이기 때문에, 너무나 살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재판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지금 탄원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이징 교사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정말 살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최근 5년 동안에 대법원에서 우이징 교사와 우이징에 대해서 이 선고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 우이징 교사의 경우에는 거의 다 징역형이고 그 중에서도 많은 수가 실형이더라. 그러면 이재명이 실형 나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말이죠, 다른 어떤 외부적 영향 내지는 다른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어떤 영향이 없다면, 그러니까 법과 그리고 또 양심에 의한 그런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우이징 교사는 이거는 100%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정말 99.99%는 이것은 실형이 나온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은 어떻게든지 이 우이징 교사에서만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또는 무죄가 아닌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약한 형을 받아가지고서 또 집행유예를 받는다든지 또 시간만 끌 수 있다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11월 15일은 일단은 공직선거법 재판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2년이 구형돼 있죠. 이거는 100만 원만 넘어도 근데 민주당에서는 434억을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의 경우에는 지금 정당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당대표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경 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에게 더 많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우이징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이징 교사가 신경 쓰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명백한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명백한 유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우이징을 했고 그걸 교사한 것이 이재명이고, 그리고 김진성이가 재판부에서
어떻게 교사를 받았는지를 다 얘기를 했고, 이재명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전화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위증을 해주도록 부탁을 했다는 사실도 얘기를 했고, 그런 어떤 녹음이 법원에서 현출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줬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지금 법원에 제출이 됐고, 또 이재명과 김진성 씨의 관계를 말해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또 제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이 김진성 씨는 이재명과 많은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떨어졌을 때도 굉장히 위로를 하는 아주 긴 그런 문자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는 또 축하를 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모두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명과 김진성의 관계가 계속 좋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정황 증거로 드러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김진성이가 김인섭이 참가한 이 백현동 이 아파트, 여기에 정바울이 이제 물론 여기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 김진성도 한 발을 담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200억을 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 10%인 20억을 김진성이가 받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고려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든지 위증을 부탁하고 그 부탁받은 위증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이 직간접적으로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가 모두 법원에 현출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재명은 말이죠, 이 피고인 진술서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집어넣습니다. 이 위증교사 재판부, 바로 이 김동현 부장판사 재판부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이 피고인 진술서가 무려 A4 용지 16쪽에 이르는 그런 긴 양입니다. 근데 최후 진술이 끝난 후에 왜 피고인 진술서까지 집어넣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재명으로서는 위증교사 재판이 신경이 쓰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가지고 그 위증 교사에 대해서 실패한 교사다.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위증이 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것은 자기가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데, 그만큼 이재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패한 교사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그것은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교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왜 이재명이도 변호사고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인데 저렇게 자기한테 마이너스 되는 얘기를 그렇게 페이스북에다 쓰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이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위증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한다. 최근 5년 동안 대법원의 그 처벌례를 보면은 거기다가 실형을 때리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구형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굉장히 후달리는 상황에서 피고인 진술서라는 것을 A4 용지로 16쪽을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00만 명이니 어쩌고 하는 그런 서명을 받아 가지고 탄원서를 또 제출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장애 집회를 열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런 삼각적으로 지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핵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은 다 실형이 나온다고 할 만큼 빠져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이제 11월 25일이면 위증교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죠, 이재명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 보려고 이재명은 세 가지 지금 뻘짓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피고인 진술서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90만 명이니 100만 명이니 탄원서를 만들어서 그걸 집어넣는데 오히려 그것이 중복 어떤 서명이 가능하면서 가짜 탄원서, 유령 탄원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장애 집회를 열어가지고서 또 사법부를 탄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역풍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그런 어떤 짓을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라 혼미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재명은 감옥에 갑니다. 강실업 TV입니다.